분당재생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성환입니다. 응급실에 제일 요즘 겨울이시니까 호흡기 환자가 많이 몰려오고 있죠. 요즘 독감도 많이 돌고 폐렴도 지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많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나는 애들도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열이 나면서 경련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열과 함께 경련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러고 딱 집에서 갑자기 열이 나면서 애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겠어요? 이게 첫 에피소드면 되게 당황스럽죠. 아이는 갑자기 눈 뒤집혀서 이렇게 넘어가서 막 떨고 있고 엄마는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되게 이렇게 내가 지금 뭐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지 막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물론 이걸 여러 번 이제 겪으신 어머님들은 경험치가 쌓이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처 능력 같은 게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러고 아이들이 결국 응급실로 저한테 실려오죠. 열이 나서 왜 경련을 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혹시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열이 나면서 경련을 할 수 있는 다른 질환 같은 게 있을까? 그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일 흔한 건 열성 경련이에요. 아까 그런데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죠. 토를 많이 했다는 애라든지 열이 나면서 뭔가 그러면 전해질 이상이 있을 수 있고 드물게 중추신경계 감염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뇌전증 소인을 가지고 있어서 뇌전증이 있는 아이가 열에 의해서 경련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진짜 뭐 나쁜 병이 있어서 뇌종양이 있네 뭐 이러면서 애들이 경련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오잖아요. 막 피검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런 거를 저희가 감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성 경련인 확률이 90%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10%에서 혹시 이런 질환들이 있을까봐 한 번 정도 저희가 걸러주는 그런 상태를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왜 열성 경련이 일어나냐라는 병태 생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열성 경련을 일으키는 제일 큰 원인은 뇌 미성숙입니다. 신경계가 아직은 흥분 쪽은 잘 다스리는데 이 흥분을 억제시키는 그런 회로들이 잘 발달이 아직 그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신경학적 세포들이 발달이 조금 덜 됐다고 보시면 돼요. 대여섯 살 되면 열성 경련 더 안 한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6살 이후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뇌 성숙도가 되면서 이런 이제 억제 회로들이 완성이 되면 이런 경련을 일으킬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성 경련이라는 거는 열이 나는 경련인 거죠, 결국은. 열이 나면서 경련을 하는 거지 열이 없이 경련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고 1개월 이후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호발 연령은 한 12, 14개월 그때에서 한 18개월 정도까지고요. 6세 이후는 잘 넘어가진 않아요. 열성 경련은 얘가 중추신경계 질환이 아니고 다른 이제 내 얘기는 아까 전에 전해질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응급실에서 봤지만 그걸 다 종합해봐서 아 얘는 이쪽이 다 배제가 되니까 열성 경련이다라고 하는 거지 열성 경련이라고 딱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이제 지표를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애가 왔어요. 이제 열성 경련을 했다고 치고 이제 봅시다. 애가 경련을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당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해열제를 줘야 되냐? 물 먹여야 되냐? 손 따줘야 되냐? 애를 어떻게 눕혀놔야 되냐? 이런 식의 이제 온갖 고민이 다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능하게 느껴지는 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려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하게 놔두라고. 그게 오른쪽 얘기예요. 최근에 이제 그 해열제가 과연 열성 경련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냐. 이제 엄마들이 흔히 듣는 얘기가 열성 경련 하니까 애 해열제 열 조금 오를 때 일찍 먹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이유가 해열제가 지금 열성 경련을 예방한다는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메타스터디랑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과량 복용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열이 오르는 시점에 해열제를 준다고 해서 그게 제 얘기는 열이 듣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을 해결을 못 해주는 거죠. 해결을 못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해열제를 과량 복용해봤자 제 얘기는 간이 망가지고 그냥 콩팥 망가지는 거지 그 이상의 효과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만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해열제 이제 조기 복용이라든지 이런 걸 저 같은 경우 권유하지 않습니다. 예방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가 엄마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거를 엄마가 약을 먹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가 특별히 예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노력을 기울이지 말란 얘기죠, 저는. 그러니까 애가 지금 경련을 하는 상태잖아요. 입에다가 뭘 넣는 것 자체가 아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기도로 넘어가는지 식도로 넘어가는지 저희가 판단을 못해요, 아이가. 그런 경련을 하는 상태에서 아이한테 그런 거를 입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더 큰일 낼 수 있으니까. 항경련제를 투여하는 것도 저희가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때 그냥 경련한 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다리가 이렇게 애들이 굳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빠가 이걸 억지로 좀 접어보려고 한다든지 좀 풀어준다고 이렇게 왜 그러다가 팔 빠집니다.
애기들 부러져요. 자칫하면 다쳐요. 가만히 놔두는 게 1번이거든요. 손 따는 거 이런 거 전혀 도움 안 되니까 하지 말고 저런 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엄마들이 조금 약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거를 물수건을 축축하게 적시시는 어머님들 많이 계세요. 미지근한 미온수 마사지를 한다고 저거를 축축하게 적시는데 몸에다가 살짝의 수분이 살짝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몸에다 물티슈 발랐을 때 그냥 정도 수준이에요. 몸의 중심 체온을 물리적으로 낮춰주기 위한 방법으로 미온수 마사지는 뭐냐면 그 수건을 꽉 짜가지고 엄마가 식당 가서 나오는 우리 손 닦는 수건 정도 수준의 물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걸로 몸통을 닦아서 팔다리 닦는 거 아니에요. 열이 오르는 시점에서는 팔 다리의 혈관은 다 수축합니다. 엄마가 왜 애 손발은 이렇게 창백한데 몸통은 애가 뜨끈뜨끈하고 뭐 애는 이렇게 입술은 파래져요. 뭐 어쩌고 이게 뭐냐면 열을 올리기 위해서 중심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몸에서 네 정상 체온은 40도야, 41도야라고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몸에 이제 열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 과정인데 제가 막 팔다리 이제 모든 그 혈관들이 다 수축하고 입술도 창백해지고 얼굴이랑 말초 이런 데는 다 혈관들이 다 수축을 해서 허해지죠. 그러고 나서 내 얘기는 몸에 있는 중심 체온을 어떻게든 보존하려고 몸도 떨고 이런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가만히 지금 벨트 클러줘서 애가 뭔가 쪼이지 않게 호흡 좀 편하게 하게 돼 있고 가만히 누워서 뭐 엄마가 물수건 정도 이마에 해주고 있죠. 그리고 가만히 경련하고 하게 놔두는 거예요. 대부분 왜냐하면 3분에서 5분 사이에 다 먹거든요. 단순 열성 경련과 이제 복합 열성 경련이라는 게 있죠. 일회성으로 짧게 전신적 경련을 하는 게 있고 국소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번의 경련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전신적 대발작을 하는 애는 단순 열성 경련인데 이게 우리가 예후가 제일 좋다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열성 경련의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서 국소적으로 제가 한쪽 팔만 까딱까딱거리고 있다든지 애가 멍하다든지 뭔가 조금 다른 모습 전형적인 발작 모습이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경우 그 경우를 저희가 얘기할 때 국소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30분 넘게 했어요. 20분 넘게 했어요.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입원시켜가지고 조금 아이가 경련 더 하는지 안 하는지 더 보게 되는 거죠.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열성 경련이라는 게 양성 질환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소아의 양성 경련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소아의 양성 경련 질환이라는 건 간단히 예후가 좋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고 앞으로 얘가 큰 문제 없이 살 가능성이 99%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한번 검사를 조금 해본 거예요. 연구를 다시 해봤더니 그러던데 진짜 나중에 보니까 6살 정도 되니까 애들이 없어지고 다 문제 없어지더라.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하는 애들은 이 경련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라는 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거를 약 먹이고 이렇게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냥 다 좋아지는 거죠. 결론은 다 좋죠. 열성 경련을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없고 아이들은 그런데 문제는 이 경련을 이제 한번 겪어보시면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뭐 부모로서 당연히 놀래죠. 애가 갑자기 뒤로 넘어가가지고 눈 뒤집혀가지고 갑자기 막 몸 떨고 있는데 뭐 제가 보통 이제 겪어보면 뭐 열성 경련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겁낼 필요도 없고 잠깐 지나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가는 내 평생 가는 질환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너무 자주 해서 막 2번 이상 하고 그러면 저도 뇌파 한번 보기는 해요. 혹시라도 뭐 제가 놓칠까봐. 그런데 뭐 MRI 찍고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간혹 선생님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뭔가 자꾸 이렇게 하는 모습이 다르다든지 여러 번 너무 한다든지 대부분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애들은 큰 문제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거는 해열제 이제 교차 복용이라는 개념을 아직도 지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저만 해도 안 시키거든요. 그게 이미 의미가 없다고 미국에서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거였거든요. 열이 나면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아이들은 대부분. 항생제를 저희가 그렇게 많이 안 쓰는 이유가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독감이 항생제 쓴다고 낫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경련 안 하는 애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